안녕하세요. 부천 송내역 큰길부동산 대표 김의섭입니다. 네, 41살에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남들보다 7년 정도 늦게 대학을 가서 회사 취업도 그만큼 늦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대그룹 소속 회사였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 부문이 분사되고 매각되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거죠. 새로운 회사에서 현대그룹 출신에 대한 차별이 심하였습니다. 이후 과장에 진급하였지만 향후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없는 평생 근무가 가능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퇴사 이후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2개월 정도 창업할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저렴한 곳에서 중개업을 시작했는데요. 위치가 안 좋아서 평일에 오는 손님이 너무 적어서 남들이 문을 닫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해야만 손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코너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차량이 출입하는 정문이었지 사람들의 도보 통로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자리를 소개해준 사람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오피스텔 상가 중개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그 자리를 넘기고 몇 개월의 휴식기를 거쳐서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준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쓸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무조건 계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부동산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중개 시장도 침체하면서 거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고요.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시키는 중개업소도 있거든요. 매수는 없어도 매도 물건을 접수할 수 있는 때이죠. 거래가 없을 때는 마케팅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때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서 사준 부동산 물건이 많이 올라서 손님이 만족해하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방문한 손님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에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항공 원미지에서 교육 현장을 맡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은 회원님들의 상담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흔쾌히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오비 중개실무 마케팅을 수강한 이후에 네오비 회원님들의 성장을 돕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사무실은 전철역 나와서 첫 번째 부동산이라 다양한 물건의 손님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1층에 있어서 오피스텔 찾는 손님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상가, 사무실 찾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와 주택을 찾는 손님들도 있고요. 아파트 분양권은 네이버 등 온라인을 광고를 이용해서 손님 유입을 하고요. 역세권은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문처럼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죠. 다만 물건 종류가 많아서 물건 내용을 알고 있으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부동산 물건을 취급하는 사무실에 비해서 새로운 직원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직원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온 직원은 최소 1년, 길게는 5, 6년 정도 근무합니다. 직원을 내 가족으로 대하면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워킹아워로 방문하는 고객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송내역에 내려서 첫 번째 부동산이라서 물건이 다양하고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고객들이라 적합한 물건이 있으면 무난하게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중개보수를 받을 때 다른 부동산보다 많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동산은 중개보수에 대한 저항이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사무실 찾아서 안쪽으로 갈수록 그런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한 것 같아요. 물건의 가격에 민감한 고객은 중개보수도 많이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이곳에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고요. 등산복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제가 바닥 권리금을 주고 부동산 사무실로 변경했고요. 오피스텔 라인에서 기존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들이 담합을 해서 저희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 손님이 오면 새로 오픈해서 물건도 없고
공동중개도 불가능해서 손님에게 버스 한번 타시죠 라고 설득해서 멀리 있는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송내역 첫 번째 부동산이라는 좋은 이치와 지속적인 DM으로 오피스텔 매매 물건을 받아서 우리 투자 손님이 매수해서 우리 사무실 전속 물건이 되고 2, 3년 후에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 물건을 맞출 수 있게 되었죠. 이후에 공동중개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고 현재는 인근 오피스텔 라인의 대부분의 부동산과 거래를 두고 있어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파트 부동산 모임 회원들과 거래하는 데 문제는 없었고요. 아파트 거래도 종종 하는 편이었는데 바로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임대차 중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 인수할 때 이 자리를 소개해준 부동산 대표님이 큰길 부동산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대로변 옆에 있고 하니까 큰길이라는 상호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큰길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간다는 뜻도 있고요. 큰길 부동산이라는 상호는 누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호도 아니어서 유사 상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큰길 부동산 상호로 부천에서 10여 년 운영했는데요. 이제 큰길 부동산 하면 부천의 공인중개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큰길 부동산은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 큰길 부동산의 미션은 첫 번째, 고객이 경쟁 부동산보다 우리 부동산과의 거래를 하고 매우 만족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부동산과 거래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객은 언제나 옳다. 만약에 고객이 우리 부동산과의 거래를 외면하고 경쟁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고객의 감각으로는 우리 부동산의 서비스가 거래를 이끌 만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입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네오비 독서지향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천 독서지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적 수준을 높여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적인 마인드로 부동산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객 우선, 직원 우선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은 직원 만족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만족하지 못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직원들은 눈치를 채죠. 그래, 결국 직원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손님들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죠. 손님들이 우리 부동산과 거래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소문을 내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게 되죠. 또한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면 손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직원과 거래를 낯설어하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들어온 직원은 오래 있도록 합니다. 제가 남자이다 보니 주로 여직원이 많았는데 보통 5, 6명씩 있다 보니까 부부냐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국가가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자격을 준 겁니다. 국가가 자격증을 딴 사람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영업 경력이 없다면 반드시 영업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문만 열어놓는다고 저절로 손님이 와서 순순히 계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체계적인 유료 강의를 듣기를 권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을 대하면요. 고객은 나의 얄팍한 마음을 눈치챕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한 이후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돈보다는 고객을 우선으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는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입니다. 예전에 대기업에 다니던 공인중개사분 중에 본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본인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중개는 인간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식주 중에서 한 가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보험 영업이 주부 사원들의 지인 영업 위주로 좋지 못한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외국계를 중심으로
대졸 남자 사원들이 양복 입고 영업을 하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업이 과거의 동네 복덕방 시절 소개업에서 공인중개사 제도로 많은 인식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단순한 물건의 소개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